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신 사진은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 소렌토 인스타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하신 임수호님의 실제 차량 사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수호님과 실제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임수호님 같은 경우는 소렌토의 공간 활용성과 높은 연비를 이 차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자동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역시 연비죠. 제가 오늘 김포에서 분당까지 약 50km 퇴근길을 주행을 하면서 연비와 승차감, 그리고 자주 쓰는 옵션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외장 컬러는 화이트에다가 내장은 섀도우 브라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썬루프가 없는 관계로 제가 촬영할 때 위에다 달아놓지 못하고 옆에다 달아놔서 제 얼굴이 주로 보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핸들을 돌리면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는데 한번 날아보자.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런지 핸들을 돌릴 때 그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켰는데요, 이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시동을 켤 때마다 에코 모드에서 스마트 모드로 바꿔줘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다시 에코 모드가 돼서 스마트 모드로 바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우선 시동을 걸고 카드를 넣어주세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오토홀드 파킹 어시스트를 풀어주고, 이 세 번의 동작을 다 하신 다음에 주행을 시작해야 하는 것을 몸에 체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빨간색과 초록색, 그러니까 부천까지 빠져나갈 때는 아주 정체 구간이고, 그 이후로는 뚫려있는 구간을 통과를 하겠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56.4km에 통행요금은 3,340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의 대표 중형 SUV입니다. 게다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자동차를 통틀어서 하이브리드를 처음 적용한 모델인데요, 이 최근에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투싼 하이브리드 출시와 맞물리면서 이 차를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투싼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차와 경쟁하고 있는 수입 일부 브랜드들이 가격을 할인하면서 이 차와 그 수입차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싼은 나오기 전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동급의 같은 크기의 수입차보다 그 메리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인한테 맞는 그런 풍부한 옵션과 차체 크기, 그리고 서비스 센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취소고 그런 사태가 좀 발생했지만, 여전히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패밀리카의 대명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 차가 정말 실제 퇴근길에서 어떤 정도의 연비를 보여줄지가 저는 아주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재는 제가 50에서 60km 시속으로 도심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스마트 모드로 바꿨습니다. 에코 모드로 약 2.3km 달렸을 때는 10.2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얼마 달리지 않은 만큼 연비는 초반에는 아주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깜빡이 버튼을 누르니까 옆 차가 있다고 경고 표시도 나오네요. 사실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렉서스 위주로 과거에 좀 많이 타봤습니다. 근데 렉서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당시 제가 되게 불편했던 걸로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질감이거든요.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 그 이질감, 그러니까 윙 하면서 뭔가 붕 뜬 느낌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라고 내심 걱정을 좀 했는데, 렉서스에서 느꼈던 그런 이질감,
도요타에서 느꼈던 그런 SUV에서 이제 이질감은 이제 없고요. 이제 정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제가 앞으로 약 13km를 이 정체 구간에서 이제 꼼짝없이 이제 갖춰야 된다는 이제 그 정보가 지금 표시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총 5.8km 달렸을 때는 연비가 13.6. 확실히 이제 거리가 늘어날수록 이제 연비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그런 하이브리드 엔진의 특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3.67. 상당히 좀 준수한 편이죠. 토의 차체가 1750kg이 넘는다는 그런 무거운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이제 연비는 지금 13.8, 6km 13.8이 나왔는데 이 정도의 연비는 상당히 이제 준수한 편에 이제 속합니다. 잠깐 제가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이제 계기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빠져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져 있을 때 이 실내 분위기는 어떤지를 함께 보시는 것도 아주 유용한 이제 정보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에는 스마트 열선과 통풍, 그리고 승하차 편의 이제 기능이 이제 스마트 기능이죠. 스마트 시트 기능이 이제 탑재되어 있고 2열 열선 시트 기능은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 같은 경우는 빠져 있지만 방금 보여드린 스마트 시트 기능이나 또 열선 기능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그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실 만한 이제 옵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렌토가 패밀리카 아빠차 이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 차를 이제 몰기에 약간 좀 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좀 없잖아 이제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워낙 디자인도 꽉 나 아빠차다 하고 이제 나온 이제 그런 디자인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세밀한 이런 옵션들이 이 여성분들도 운전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제 채널에 나왔던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오너분 같은 경우도 아내분이 이 디자인이 좀 남성스러운 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 옵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한다. 특히 2열 열선 시트 기능이나 이런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이 여성들로 하여금 운전을 아주 이제 편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기능이라고 아주 칭찬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주행했을 때 이제 정말 놀라운 연비가 나왔습니다. 10.5km 주행했을 때 평균 연비는 무려 17.3까지 이제 올랐고요. 그런 스마트 모드가 정말로 에코 모드보다 연비가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이제 바로 또 체킹해 볼게요. 지금 제가 에코 모드를 해 놓고 연비는 제로로 다시 이제 세팅을 이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차의 이제 반자율 주행 테스트를 이제 가볍게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좀 많이 이제 발달을 이제 했죠. 이 소렌토의 반자율 주행 기술도 이제 상당히 이제 능숙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반자율 주행 기능에서 이제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들 수가 있다면, 이렇게 차랑 이제 가까워지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브레이크를 이제 밟는 강도가 거의 급브레이크에 이제 가까운 이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몸이 살짝 좀 앞으로 쏠리는 이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차랑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꼭 보세요. 제가 지금 몸이 앞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많은 차들은 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스무스하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이제 있거든요.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이제 브레이크의 그 완성도, 그러니까 아마 센서의 민감도와 브레이크의 그런 조합에서 약간 좀 더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체험하시는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제 크게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에코 모드로 약 6.8km 주행을 했을 때 연비는 22.8이 나왔습니다. 무려 아까 스마트 모드보다
9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중고속에서 이 에코 모드와 스마트 모드가 연비 차이는 어떻게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현재는 에코 모드로 제로 세팅을 해놓고 정체 구간을 벗어나서 80에서 100, 그러니까 80에서 100 정도를 유지하면서 제가 이제 주행을 해볼게요. 네, 에코 모드로 이제 14.6km를 달렸을 때 연비는 17.3이 나왔습니다. 이제 비슷한 이제 거리를 비슷한 속도로 스마트 모드로 주행했을 때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출발은 10.5로 나쁘지 않네요. 1km 지나도 연비가 9.8. 왜 이러는 걸까요? 비슷한 거리를 중고속으로 달렸을 때 오히려 그 교통 상황이 더 좋은 구간을 달렸을 때 연비가 스마트 모드가 14.6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저는 집에서 출발해서 김포까지 또 한 60km, 지금 52km를 주행을 할 건데요. 처음에 한 20km 정도는 에코 모드로 정말 고속으로 스피드를 내면서 한번 주행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스마트 모드로 놓고 이제 주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에코 모드로 정말 거침없이 한번 쏘면서 이제 주행을. 약 20km 달렸을 때 연비는 13.7이고 주행은 100에서 120 정도로 그 범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행을 했어요. 이제 바로 스마트 모드로 놓고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에코 모드와 제가 거의 동일한 주행 스타일로 이제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무려 3 정도 이제 이 스마트 모드가 높게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퇴근하면서 했을 때는 에코 모드가 스마트 모드보다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고속으로 막 쐈을 때는 이 스마트 모드가 이제 오히려 잘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주행 환경이랑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시동을 걸고 바로 이제 측정을 했고, 이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는 엔진이 어느 정도 달아오른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 주행 환경, 차량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에코 모드도 그렇고 스마트 모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연비는 좀 높은 편에 이제 속해요. 다른 이제 그 동급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답답한 거를 좀 이렇게 싫어한다, 이제 주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답답한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이 스마트 모드로 하면 뭐 컴포트 모드와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의 중간 지점에 그런 주행감을 느끼면서 가속감을 느끼면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고, 나는 오로지 연비로만 좀 이렇게 다녀야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그 에코 모드로 놓고 이제 주행을 하면 연비 주행을 상당히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에코 모드로도 달렸을 때 이렇게 출력이 답답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컴포트 모드가 훨씬 좀 시원시원하고 좋지만 에코 모드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못 다닐 정도로 답답하지는 않았으니까 에코 모드로 뭐 다니는 것도 꽤나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전민준이었습니다. 뭐 혹시 제가 잘못되거나 뭐 부족한 부분, 그리고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19.3km를 주행했을 때 연비는 16.3이 나왔습니다. 아까 에코 모드와 제가 거의 동일한 주행 스타일로 이제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무려 3 정도 이제 이 스마트 모드가 높게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퇴근하면서 했을 때는 에코 모드가 스마트 모드보다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고속으로 막 쐈을 때는 이 스마트 모드가 이제 오히려 잘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주행 환경이랑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에코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시동을 걸고 바로 이제 측정을 했고, 이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는 엔진이 어느 정도 달아오른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 주행 환경, 차량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에코모드도 그렇고 스마트 모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연비는 좀 높은 편에 이제 속해요. 다른 이제 그 동급의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답답한 거를 좀 이게 싫어한다, 이제 주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답답한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이 스마트 모드로 하면 뭐 컴포트 모드와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의 중간 지점에 그런 주행감을 느끼면서 가속감을 느끼면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고, 나는 오로지 연비로만 좀 이렇게 다녀야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그 에코 모드로 놓고 이제 주행을 하면 연비 주행을 상당히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에코 모드로도 달렸을 때 이렇게 출력이 답답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컴포트 모드가 훨씬 좀 시원시원하고 좋지만 에코 모드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못 다닐 정도로 답답하지는 않았으니까 에코 모드로 뭐 다니는 것도 꽤나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정현준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 그리고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